삼국지에서 형주를 지키던 인물이라 하면 보통 관우나 여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행정과 군사 양쪽을 겸비해 형주와 남방을 안정시킨 인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우가 형주에서 패망하면서 유비는 중요한 인재를 잃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반준, 자는 승명. 유표를 섬기면서 이미 평판이 높았고 이후 유비를 섬기고 유비가 특히나 반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유비가 입촉하게 되면서 형주 특급 인재로 관우를 보좌하라고 형주에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촉한해 관우 휘하 치중으로 시작해 결국 송권 정권의 최고위 관직인 태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의 가족관계로는 아내는 장환의 여동생이고 반저와 반비라는 아들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준이 239년 사망하자 장남 반저가 뒤를 이었지만 요절에 동생 반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비는 송권의 조카 딸과 결혼했으며 딸은 송권의 차남 솔려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사에 확실히 기록된 그의 생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준은 형주 무릉군 한수연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송충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의 학문적 재능은 왕찬 등 명사들에게 칭찬을 받아 20대에 이미 형주 일대에서 명성을 얻습니다. 오서에 따르면 총명한 자질을 가져 남과 응대하는 데 김이 나요. 그 말은 조리에 박다는 평가를 왕찬에게 받은 것을 계기로 형주의 인사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후 유표를 섬기며 강화 지역의 종사가 되었는데 이때 반준은 부패한 관리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법률을 재정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고 강화 지역의 질서를 바로 세운 것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유표 사후 유비가 형주를 차지하자 반준은 유비 정권 아래에서 관우의 치중으로 활동했습니다. 유비도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계암보신찬 진수의 주석에 따르면 반준과 관우는 화목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화의 의미입니다. 한자 원문에서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대립이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공무상 함께 일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훗날 반준의 항복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관우의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송권에게 항복한 것과 달리 반준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219년 여몽이 형주를 기습해 함락시켰을 때 초기 신하들 대부분은 송권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반준은 병을 핑계로 출사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송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반준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반준은 문 밖으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권은 그의 침대를 끌어내었고 반준은 베개를 적시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송권은 그의 자를 부르며 위로했고 그 진심에 감동한 반준은 결국 오나라에 귀순합니다. 그는 미방처럼 곧바로 항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옛 주인을 위해 절의를 지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번이 미방을 항장이라며 심하게 비난했지만 반준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반준이 오나라로 귀순한 다음 해 번주가 무릉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습진도 이에 호응해 이릉으로 향하는 유비군에 협력하려 합니다. 현지 관리가 송권에게 병사 1만 명을 보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송권은 반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반준은 5천 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송권이 이유를 묻자 그는 번주의 성격과 언행을 세밀히 분석해 겉보기와 달리 실제 능력은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송권은 웃으며 5천 병력을 맡겼고 반주는 출전해 번주를 생포 처형합니다. 이어 보질과 협력해 습진도 토벌했습니다. 이 일로 반준의 군사적 통찰력이 입증됩니다. 이후 오서에 따르면 반준은 태자 손등에 빈객인 예언이 죽자 그 병력을 흡수해 하구에 주둔했습니다. 분이장군 상천전후에 임명되고 태상에 봉해집니다. 5개의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결탁했을 때 송권은 부저를 주어 반준에게 군대를 지휘하도록 합니다. 반준은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되 법령 위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베거나 사로잡은 자가 수만 명에 이르러 남방 지역은 안정됩니다. 그는 행정과 군사를 함께 운영하며 송권 정권의 남방 통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오나라 태상으로 있으면서 반주는 군주에게 거침없이 간언하는 전형적인 충신이었습니다. 송권이 자주 꿩 사냥에 빠지자 그는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니 꿩 사냥은 급한 일이 아니다라며 단호히 간언합니다. 송권은 반준이 나간 후 꿩 깃으로 장식된 일산을 무너뜨리고 사냥을 중단합니다. 또 위나라에서 온 귀순자 은번이 화려한 언변으로 죽어 전종 학보의 총애를 받았을 때 반준의 아들 반조도 그와 교류했습니다. 반주는 이를 꾸짖는 편지를 보내 아들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후에 은번이 첩자임이 밝혀지자 모두가 반준의 통찰력을 인정했습니다. 초계 대장군 장관의 매형이라 의심을 받을 때도 있었는데 일례로 보질의 식객인 무릉태수 위정이 송권에게 반준이 밀사를 장관에게 보내어 연락을 취하면서 총나라와 내통에 투항한다는 이야기를 송권에게 하자 송권이 벌컥 화를 내면서 승명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라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으며 이때 송권이 위정의 상소문을 반준에게 보여주고 위정은 이로 인한 모함죄로 관직에서 파직당합니다. 여일 사건도 유명합니다. 송권이 교사 여일을 총애해 대신들조차 건드리지 못하던 때 반준은 그의 죄상을 계속 고했고 나중에 송권이 정신을 차려 여일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행정관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군주를 바로잡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정사에서 반준은 문무겸비한 충신이자 행정의 달인으로 묘사됩니다. 진수는 그를 사사로운 이익을 요구하지 않고 국가의 대사를 논한자라고 평했습니다. 육계와 함께 절개가 빛나 대장부에 기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에서의 반주는 정반대입니다. 왕보가 시기심이 강하고 탐욕스럽다며 비판하고 형주 함락 시 곧바로 항복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관우의 부하였던 반준이 송권 정권의 중신이 된 역사적 사실을 배신으로 재구성한 결과입니다. 계암보신찬에서도 촉 입장에서는 미방, 사인, 학보와 함께 항복 인물로 조롱하지만 기록상의 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인은 적극적 배반, 학보는 속임, 반주는 들어감으로 반주는 단순히 오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됩니다. 총 내부에서도 반준의 항복은 다른 인물들과 차별적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반주는 유표, 유비를 거쳐 송권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를 꿰뚫고 처신한 인물입니다. 형주 출신 항장이었지만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라 행정과 군사 그리고 정치적 통찰력으로 송권 정권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송권이 누군가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승명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믿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주는 후한말 혼란기에 실질적으로 지방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뼈대를 세운 오나라의 실력자였습니다. 반주는 239년에 사망하였고 장남 반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서에 의하면 반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에 차남 반비가 그 뒤를 잇게 되었고 송권의 진려에게 장가를 갔다고 합니다. 여대전에 의하면 반준이 무창에서 맡던 일은 여대가 계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능력치였으면 존재감이 컸을 텐데 관우가 형주에서 북진할 때 왜 중요한 자리에 두지 않았을까? 정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